인사. 2학기 1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건강과 여가 활동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에서 75페이지까지 범위입니다. 교과서를 펼쳐주시고요. 수업에 앞서 지난 차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는 70페이지, 71페이지까지 스키 계획하고 실천하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었죠? 네. 스키를 안전하게 즐겁게 타는 실천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스키 타기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각 기능을 연결하여 안전 수칙을 즐기며 스키를 타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그 과제가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소개하고 싶은 자기만 아는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좋은 자료들 많이 만들어줬어요. 이건 등교 계약하고 나서 그때 이것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진행해 볼까요? 네. 72페이지 펴겠습니다. 주제가 운동 처방이네요. 자, 운동 처방의 의미를 이해하고 운동 처방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 운동 처방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운동 프로그램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한 사람도 운동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 처방은 체력 증진뿐만이 아니라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개인별, 종목별 특성에 맞게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운동 처방이 뭔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제목 운동 처방의 이해입니다. 운동 처방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운동 처방이란 체력 수준과 건강 상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체력 요소를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동 처방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처방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죠? 네, 운동 처방의 절차와 방법은 효과적으로 체력을 향상하려면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한 후에 운동 형태, 그리고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의 빈도, 운동 기간 등을 체력 운동의 원리에 맞게 구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실천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체력 운동의 효과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밑에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체력 진단인가요? 체력 진단이요. 체력 상태를 파악한다로 되어 있고요. 체력 측정 및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체력 측정 및 평가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팝스 등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밑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기타 폐질환이 있다던가 이런 개인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이제 환자나 노약자 등은 건강 검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운동 처방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알맞은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고요. 그 첫 번째로 운동 형태에는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등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내용이나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강도에는 무게, 속도, 힘든 정도 등 실천할 운동의 강한 정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시간, 운동의 거리,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 하루에 실천할 운동량을 얘기하며 운동 빈도에는 일주일에 실시할 횟수, 그리고 다섯 번째, 운동 기간에는 운동할 기간 등을 운동 처방, 운동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운동 실천 단계거든요. 프로그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 운동 일지를 작성해서 자기의 목표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 평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계획대로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죠? 네, 확인 및 보완 단계인데요. 운동 효과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보통 4에서 6주마다 효과를 점검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체력의 재측정 및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을 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 체력 진단하는 거에서 운동 부하 검사라고 있다고 해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운동 부하의 검사에는 고령자나 허약자를 대상으로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를 타거나 트레드밀, 런닝머신이라고 하죠. 런닝머신에서 뛰면서 심전도, 혈압, 심박수 등을 측정하여 심폐 기능과 심장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하 검사의 결과는 운동 처방을 할 때 운동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운동 부하 검사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전후 맥박이나 심전도의 변화로 평가를 하는데 최대 운동 검사로는 본인이 중지 요청을 하거나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운동 부하를 증가시키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최대하 운동 검사에는 운동 부하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5% 정도 수준까지 운동 부하를 증가시키면서 검사하고 운동을 종료시키고 계산식에 따라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대하 운동 검사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운동 처방할 때 그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운동 형태라던가 운동 네. 강도, 시간, 빈도, 기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형태는 말 그대로 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 종목을 말하는 거가 되고요. 이 체력 요소를 효과적으로 향상하는데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네. 해야지 네.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심폐지구력, 이제 오래 달리기가 좀 힘든 네. 친구들은 달리기라던가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는 게 그렇죠. 맞겠죠. 그리고 유연성을 향상하고 싶은 친구들은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 목표에 맞는 성취시키고 싶은 체력 요소에 맞는 그런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도는 운동을 얼마나 강하게 빠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오늘 얼마나 운동을 할 것인가 그 양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심폐지구력 운동은 전체 운동 시간이나 거리로, 근력 운동은 반복 횟수나 세트 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운동 빈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은 주당 운동 일수를 의미해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그래서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당 3일에서 5일 정도 하는 게 네. 좋다고 하고요.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당 3일 정도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운동 기간은요. 운동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보다 길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4에서 6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죠. 이 기간이 지나면 체력을 다시 측정해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고 운동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계획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운동 처방할 때 그 팁을 얘기하자면요. 운동 처방은 개인차를 고려해서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게 계획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운동 처방이 너무 개인의 그 수준에 비해 너무 강하게 설정을 하면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쉽게 지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목표를 세우고 이 원리에 따라 운동 처방의 원리에 따라 중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우리 실시를 해야 돼요. 이 운동 처방의 원리는 지금 곧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운동을 이제 계획을 했다면 이제 친구들이랑 공유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보면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좀 네. 더 의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교과서 73페이지를 보면요. 운동 처방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운동 처방의 원리가 어떻게 되죠? 네, 운동 처방의 원리에는 그 운동 처방 요소를 결정할 때는 체력 운동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자신의 체력 수준에 알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합니다. 체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체력 운동의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 운동의 원리는 한 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별성의 원리예요. 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의 체력 수준이나 필요에 따라 알맞은 운동과 방법을 그리고 운동 양을 정해서 실시해야 효과적이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운동이 처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신의 일상 활동보다 더 강한 운동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조금 더 본인이 이제 그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면 거기 그 이상의 그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그 단계 과부하를 조금 더 줘서 그 정도의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힘들어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총 10개 할 수 있는 10개 할 수 네, 있는 네. 능력이 있는 친구가 항상 목표를 8개, 9개, 10개 수준으로 맞춰 놓으면 향상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하는 친구들은 아주 힘들더라도 11개를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네. 계속 그런 자기 체력 수준을 발전시킬 수 또 있다는 그리고 11개를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어서 11개를 지속적으로 또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네. 또 이제 횟수를 또 그렇죠. 증가시켜서 뭐 12개, 13개, 15개까지 이렇게 자꾸 늘려가다 보면 네, 점점점 근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팔굽혀펴기 할 때 등에다가 뭘 좀 얹어 놓고 한다던가 그렇죠. 무게를 좀 더 네. 강화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힘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과부하의 원리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반복성의 원리인데요. 운동은 당연히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야지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를 들면 10개 팔굽혀펴기를 계속 하다 보면 10개가 쉬워지는 네. 것처럼 이게 계속 반복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점진성의 원리가 있는데 점진성의 원리는 어떤 거죠? 네,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뭐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주차에 뭐 30초에 3세트를 했다. 그러면 또 좀 더 그 2주차에는 초와 초를 좀 더 늘리는 겁니다. 2주차에는 40초에 3세트. 또 이제 3주차에는 또 50초에 3세트.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 운동량을 늘려 나가는 것을 점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지속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네. 체력은 서서히 증진되므로 체력 운동을 오랜 기간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밑에 달력을 그려놨네요. 네. 네. 그래서 달력에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운동을 좀 계획적으로 실천하면 그게 바로 지속성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엔 전면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 전면성의 원리라는 거는 신체는 여러 기관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신체 부위별로 골고루게 운전해야지 전신이 골고루게 발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 팔굽혀펴기만 하면 가슴이랑 팔 근육만 발달하겠죠. 그렇죠. 그럼 등 근육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좀 덜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턱걸이도 해줄 수 있어야 네. 되고 그리고 하체 근력도 골고루 그렇죠. 발달시키려면 스쿼트 같은 것도 네.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몸의 전 부위를 골고루게 발달시키는 것도 상체를 했으면 네. 또 하체를 해주고. 그렇죠. 네. 그게 전면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우리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체력 운동의 원리를 해서 적용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턱걸이를 했더니 근력은 좋아졌는데 오래 달리기는 나는 못하겠어. 이건 어떤 원리가 좀 필요한 건가요? 네, 전면성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골고루게 발달시키는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럼 저는 계속 운동을 했더니 바벨이 가볍게 느껴져. 이건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점진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차 늘려서 해주면 좋은 그런 점진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친구가 운동하는 프로그램대로 따라했는데 근력은 안 생기고 근육통만 생겼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친구가 하나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이게 개개인마다 특성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별성의 원리를 좀 강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 개인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학교에 걸어 다니는데 운동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등교할 때 걷고 하교할 때는 달리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원리일까요? 일상 활동보다 더 강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부화의 원리. 그렇죠. 내가 일상생활 하는 것보다 좀 더 수준을 높게 잡아서 강도를 높게 잡아서 내 체력 수준을 발달시키는 네. 원리가 되겠죠. 이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축구 경기를 하는데 예전처럼 뛰지 못하겠어. 이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원리인가요? 네, 지속성의 원리이겠죠. 네. 네, 체력은 서서히 하게 되는데 체력 운동을 오랜 기간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것이 귀찮아서 근육별로 1세트만 운동했더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원리일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 뭐 문제도 나오네요. 다 반복이죠, 반복. 예. 반복하는 것이 귀찮다고 했으니까 반복을 하면 꾸준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적응이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운동 처방에 대해서 처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의 계획과 적용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과제를 하나 줘야겠죠, 우리 학생들한테. 네.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과제를 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과제가 좋을지 마땅히 막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선생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전면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이 6가지 체력 운동의 원리 있잖아요. 네. 요걸 예를 드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개별성의 원리라는 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영상. 예를 들면 과부하의 원리는 내가 일상생활보다 강한 강도로 운동하는 부분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반복성의 원리는 꾸준히 나는 이렇게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운동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점진성의 원리는 이제 일주일마다 내가 운동을 점차 강도를 올려가는 모습. 예를 들면 플랭크를 오늘은 30초를 했으면 내일은 40초를 진행하고 내일 모레는 50초를 진행하고 이게 그래서 요거를 테이크별로 잘라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럼 체력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네네네네.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의 얘기인데, 네네. 그럼 여기에 보면 6개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6개의 그 원리에 대해서 다 각 세트별 파트별로 찍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개별성의 원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 건지. 최소 3개 이상. 최소 3개 이상. 3개 이상 선택해서 그거를 이해했다라는 부분을 네.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과제까지 제시를 했고 운동 처방 첫 시간을 마치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 즐거우셨죠? 네. 네.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한 번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은근 길어서요. 갑자기 잘라보려고.